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가장 선도적이었어야 되고 이제는 AI제이션까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화두인 규제개혁을 정말 전방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자, 들으셨듯이 오세훈 시장은 규제 개혁으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경제 성장 기조를 지금 얘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 발언을 한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 영상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규제 개혁, 규제 혁파 이런 걸 주제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전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근데 책을 썼는데 제목이 다시 성장이다. 이렇게 썼대? 읽으셨어요? 지금 때맞춰 제목을 그렇게 잘 썼어. 고상한 제목을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성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이야기를 넘어선 이야기를 했어. 성장이다. 조금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박민호 대변인, 지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건 서울시장이 할 얘기는 좀 넘어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냥 했던 얘기라기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좀 시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좀 에둘러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성장이란 담론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적 담론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게 성장이라는 게 식물에 물만 준다라고 자라지는 않잖아요. 식물에는 햇빛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 시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규제 개혁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내겠다. 좀 이런 관점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행정가로서 정말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당시에 청계천 사업이라든지 버스 완성 같은 사업들을 관철을 시켰는데 이런 사업들도 지금은 평가가 굉장히 좋지만 당시에는 정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과문까지 발표를 해가면서 끝까지 관철을 시킨 결과 지금은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만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성장과 행정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권 잠룡, 대선 잠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경제 비전 9호도 정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나눈 모습도 있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구호를 그래서 코가라고 재미있게 지었습니다. 코가. 마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가지고 마가로 썼는데 코가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다시 성장이다. 그거를 이제 코가로 만들어서 잘했네. 그거 계속 좀 써볼까 합니다. 오늘. 네, 마가를 캐치프레이징한 코가라는 거거든요, 민주혜 변호사님. 이게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경제 성장을 이룬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 행정가인 서울시장이 성장을 같이 논의하고 코가라는 프레임까지 잡은 것, 국민으로 보시기에 좀 공감이 되는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마가라는 캐치프레이즈 제대로 활용해서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무엇 하는지가 정확히 드러났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를 그레이트 어게인하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건데 아마 오세훈 시장도 이런 부분을 차용해서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표어까지 만들어준 건 네. 잠재적으로 어떤 대선 출마의 가능성 활짝 열어둔 것이 아니냐. 사실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이 부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난 것 자체가 어떤 성장에 대한 본인의 의지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이런 부분을 교감하고 있다는 게 대선 후보로서 어떤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가를 따와서 코가를 내세우고 있는 오세훈 시장인데 아마 이것 또한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오세훈 시장 어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우클릭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우 지나서 자신의 경제 비전을 꽤 자세히 제시하는 자리를 또 가졌는데 같은 성장을 외치는 두 사람이지만 자연스럽게 겹치면서 좀 다른 성장을 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 사람의 성장을 보면서 송영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같고 어떻게 좀 다르다는 생각을 드셨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을 듣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별로 들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한국형 엔비디아 가지고 논쟁을 한참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자본, 기술, 사람이 고도의 이동성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많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이익의 많은 부분을 환원하길 원하면 기업은 그 훌륭한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한 8.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30%를 사회와 나누자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사회와 나누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세 글자로 법인세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법인세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누진율이 커서 기업이 덩치를 키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대표 치하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과연 성장하겠는가? 오히려 기업과 자본과 사람이 다 해외로 많이 유출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죠. 소영수 대변인,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규제 개혁이 진짜 혁신이고 진짜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을 좀 잘 걷고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규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규제 개혁은 뭐 이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늘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규제 개혁은 있었어요. 네. 규제라는 것들은 어떤 사회에 있어서 기업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는 타파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역대 보수 진보 보수에서 다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안 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 그렇죠. 없다. 대단하게 예. 뭐 규제 개혁의 새로운 성장론이라고 저는 기대하지는 않고요. 일단 실천력이겠죠. 과연 오세훈 시장이 그만한 실천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서 제가 차지하더라도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의 대권 플랜을 준비했다라는 측면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은 대통령 2명 있잖아요. 사진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둘은 국민의힘에서 떼버렸어요. 사진조차. 근데 굳이 찾아가서 무슨 경제정책을 배운다? 첫 단추는 잘못 낀 것 같다는 개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평가로 하겠고요.